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 위기의 여자, 히가시노 게이고. 하와이의 별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기요카와가 말을 꺼낸 건 택시를 타고 2차 자리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 가게는 에비스에 있는데 최근에 알았다고 한다. 코로나 대책으로 도쿄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저녁 10시가 지나서도 술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와이에 별장이 있으신가 봐요. 나미가 물었다. 아까 식사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다. 기요카와의 경제력과 자산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떠본 결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마터면 큰 건을 못 보고 지나칠 뻔했다. 오아후의 칼라예요. 오래된 물건이지만 해마다 며칠은 꼭 거기서 보내죠. 별것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하더니 기요카와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결국 못 갔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림픽 개최도 불투명했었잖아요. 하와이 도황 제안은 서서히 풀리겠지만 예전처럼은 안 되겠죠. 그러면 모처럼 구입한 별장도 무용지물이고요. 그래도 막상 팔려고 내놓으니까 역시 아쉽네요. 바다를 보며 칵테일을 마시는 즐거움을 잃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럼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마음은 그러고 싶죠. 하지만 별장이란 게 가만히 둬도 이게 들거든요. 기요카와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었다. 고민이 되죠. 그 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군. 나미는 그렇게 생각했다. 기요카와의 말대로 당분간은 못 가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와이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사님, 이 근처에서 세워주세요. 기요카와가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간선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이었다. 이런 곳에 바가 있어요? 나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가게 같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었다. 바로 저깁니다. 기요카와는 맨션과 주유소 사이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보란듯이 바닥을 가리켰다. 트랩핸드라고 적힌 블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트랩핸드, 함정의 손이라 비밀 기지 같은 곳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무로 된 수수한 문이 나왔다. 기요카와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미도 뒤따라 들어갔다. 조명이 은은해서 다소 어두웠다. 오른쪽에는 카운터가 있었고 그 안쪽에 마스터로 보이는 훤칠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셔츠 위에 검은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거기에 검은 마스크까지 썼다. 어서 오세요 하고 남자가 인사를 건넸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안쪽에 탁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요카와가 카운터에 앉는 걸 보고 나미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주문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마스터가 물었다. 술을 정하기 위해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기요카와가 나미를 보며 물었다. 별장 말입니다. 네,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랑 술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별장을 떠올리면 술을 신중하게 고르고 싶어지죠. 괜찮으시다면 같은 걸 드시겠습니까? 저는 좋아요. 어떤 술인가요? 바로 칵테일 블루 하와이입니다. 기요카와는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어떠십니까? 블루 하와이요? 이름은 알지만 마셔본 적은 없네요. 맛있나요? 그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판단하시죠. 마스터, 블루 하와이 2잔 부탁해요. 마스터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미는 기요카와 쪽으로 몸을 틀었다. 별장에는 2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콘도미니엄과 단독주택이요. 기요카와 씨네 별장은 어느 쪽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콘도미니엄은 관리비만 지불하면 귀찮은 일이 없어서 편리하지만 리조트 호텔이니
다른 손님과 마주치지 않고 생활하기란 불가능하죠. 멀리 하와이까지 갔으니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입했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엄청난 호사네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기요카와는 자조하듯 웃었다. 45살, 결혼 이력 없음. 그의 프로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마스터가 쉐이커를 흔들기 시작했다. 쉑쉑, 기분 좋은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기요카와가 겉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으로 몇 번 조작하더니 남이 쪽으로 화면을 내밀었다. 대충 찍은 거라 별로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대각선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화면에 떴다. 직사각형의 하얀 2층 집이었는데 길에서 현관까지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건물을 둘러싼 화단이 푸르렀다. 와, 멋져요. 사진을 보자마자 나미는 중얼거렸다. 바다는 가까운가요? 걸어서 10분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집 뒤쪽으로 바다가 보이죠. 기요카와는 다시 스마트폰을 조작한 뒤 나미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실내에서 밖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말대로 멀리 푸르른 바다가 보였다. 물론 바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나미가 관심을 가진 건 실내 인테리어였다. 소파는 유럽산 최고급품이 분명했다. 다른 물건들도 저렴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질문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별장은 얼마쯤이나 하나요? 나미의 물음에 기요카와는 겸연쩍게 웃었다. 직설적인 질문이네요. 죄송해요, 속물처럼. 나미는 두 손을 모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잊어주세요. 사과하실 것까지야. 이 집은 이쯤 합니다. 기요카와는 카운터 아래에서 손가락 2개를 폈다. 그 말은 단위를 파악할 수 없어서 나미는 당황했다. 200쯤 합니다. 200이란 얼마란 걸까? 나미는 머리를 굴렸다. 200만 에닐리는 없었다. 그러면 200만 달러인가? 일본 엔으로 얼마인지 계산하자 심장이 뛰었다. 2억엔 이상이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다. 앞을 보니 카운터에 칵테일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잘게 부순 얼음에 투명한 파란 액체가 담겨 있다. 거기에 파인애플을 올리고 얇은 빨대 2개를 꽂았다. 주문하신 블루 하와이입니다. 마스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쁘다. 나미는 감탄사를 내뱉은 뒤 잔을 들었다. 푸른 바다를 떠올린 뒤에 한 모금 마셨다. 달콤 쌉싸름한 맛, 그리고 산미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입안에 퍼져나갔다. 독특한 향기가 코를 타고 올라왔다. 잔을 내려놓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가 고개를 숙였다. 기요카와가 옆에서 손을 뻗어 나미의 잔에 꽂힌 빨대를 건드렸다. 왜 빨대를 2개 꽂는지 아십니까? 나미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술에 빨대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커플이 동시에 마시라고 꽂아놓은 건가요? 기요카와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건 스터링 스트로우라고 크러쉬드 아이스를 섞는 데 씁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아도 맛이 항상 균등해지죠. 아, 그렇군요. 역시 맛있는 데 쓰는 건 아니네요. 아니요. 이걸로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얇아서 마시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2개를 동시에 쓰면 되고요. 아, 그래서 2개구나. 말이 많았죠. 잡다한 지식을 떠드는 걸 제가 워낙 좋아했어요. 기요카와가 빨대에서 손을 뗐다. 다음 순간 벼랑간 뭔가가
나미의 시야를 가렸다. 눈앞에 메뉴가 펼쳐져 있었다. 말씀 나누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안주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마스터는 메뉴를 들고 물었다. 아, 저는 괜찮은데. 그러십니까? 손님은 어떠십니까? 마스터는 메뉴를 기요카와 앞으로 옮겼다. 희귀한 견과류나 치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요. 나도 지금은 됐습니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마스터는 메뉴를 다시 접어 카운터 아래에 넣었다. 일련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고작 메뉴를 접었을 뿐인데 나미는 눈길을 빼앗겼다. 그럼 다시 건배할까요? 기요카와가 잔을 들었다. 뭐에 건배하죠? 당연히 우리의 만남에. 어떻습니까? 좋아요. 쨍. 공중에서 칵테일 잔이 맞부딪혔다. 나미는 다시 블루 하와이를 음미하며 하와이 말고 다른 데도 별장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갑자기 기요카와가 얼굴을 찡그렸다. 예전에 가루이자와에도 있었는데 거의 찾질 않아서 몇 년 전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죠. 코로나로 도쿄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이 상당히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별장에 관한 정보 수집은 이쯤 하면 충분하겠지. 히로에 사신다고 하셨죠? 맨션인가요? 네. 자가세요? 기요카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월세입니다. 같은 곳에 오래 사는 게 성미에 안 맞아서 몇 년 살다 집을 옮기거든요. 그러니 월세가 더 편하죠. 매매하면 팔리지 않을 경우에 귀찮아지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을 내려서 내놓기도 싫고. 그거야 그렇죠. 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일 이 남자와 결혼하면 서둘러 고급 맨션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급적이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장차 사별했을 때 정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블루 하와이 잔이 비었다. 마스터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뭘 시킬까요? 기요카와가 나미에게 물었다. 그러게요. 술은 좋아하는데 제가 칵테일은 잘 몰라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권해드리고 싶은 칵테일이 있는데요. 마스터의 말에 기요카와가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렇게 하죠. 추천 메뉴가 있으면 그걸 마시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마스터는 쉐이커를 들고 칵테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게다가 단순히 몸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아한 춤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움도 느껴졌다. 가만히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신기한 손놀림이었다. 참고로 재료는 뭐가 들어갑니까? 브랜디의 화이트럼, 쿠엥트로와 레몬 주스입니다. 마스터는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 대답만 들어서는 어떤 칵테일이 완성될지 나미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마스터는 쉐이커를 흔들던 손을 내리고는 완성된 칵테일을 잔에 부은 뒤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갈색 빛깔의 액체를 바라본 뒤 나미는 한 모금 마셨다. 산뜻한 오렌지 향이 코를 간지렸다. 맛있다. 나미의 감상에 기요카와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아한 맛이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마스터는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다. 술이 바뀌었으니 화제도 바꿔볼까요, 우리? 나미는 기요카와를 보았다. 그것도 좋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IT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인가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유행을 예측하는 일이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조합해 다음에 어떤 붐이 어떤 타이밍에 일어날지를 찾는 거죠.
패션 업계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회사도 저희 고객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니 기요카와는 갑자기 하품을 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유행에 대한 이야기였죠. 유행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기업과 조직은 많습니다. 요즘 시대엔 붐이 찾아온 뒤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뒤처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획기적인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거기까지 말한 뒤 기요카와는 눈을 깜빡였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두 눈을 주무르더니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유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그 밖에는 어떤 사업을 하세요? 그 밖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손대고 있습니다. 활라비. 나미 씨는 활라비를 아십니까? 네, 환내 라비린스는 잘 알죠. 인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요카와는 이마를 짚고 있었다. 나미가 기요카와 씨 하고 불렀다.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였지? 우리 활라비 이야기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랬죠. 그 애니메이션으로 온라인 게임을 계획 중인데 이미 작가와 이야기도 끝났고. 기요카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참 이상하네. 마스터, 화장실이 어디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가 카운터에서 나와 기요카와를 화장실으로 안내했다. 화장실은 출입문 바로 옆에 있었지만 문이 잘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온 마스터는 나미에게 눈웃음을 보내며 물었다. 결혼 앱입니까? 아니면 결혼 사이트? 네? 직접 만난 건 오늘 밤이 처음이신 것 같네요. 나미는 하고 웃음을 흘렸다.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사이트에서 만나서 오늘이 첫 데이트예요. 저 남성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손님은 꽤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여성분이신 것 같군요. 상대의 재산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셨죠. 그것도 애둘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담하게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자세라 칭찬드리는 겁니다. 평생이 달린 문제니 점잠 뺄 필요는 없죠. 결혼 상대를 정할 때 경제력을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20년 전 드라마에서 마스시마 나나코도 그랬죠. 그렇게 말하며 나미는 칵테일을 마셨다. 역시 맛있었다. 분명 그건 그런데 그렇다면 엄격하게 하셔야죠. 의미심장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러자 마스터는 어느샌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그리고 나미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속 사진을 보고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아까 기요카와가 보여준 하와이 별장이었다. 어떻게 그 사진을 갖고 계시죠?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알아챘다. 그 스마트폰 마스터 게 아니죠. 그 사람 스마트폰이죠. 화장실에 안내해주는 척하면서 슬쩍 하신 거예요? 슬쩍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겁니다. 그대로 잠들면 누군가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해야 하니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경이로운 솜씨였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해제했어요? 그냥 풀었습니다. 그냥 풀었다니. 그런 사소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 사진을 보고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나미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문제 있나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광각으로 찍는 기능이 없어요. 실내도 광각 렌즈로 촬영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그분이 찍은 게 아니라 어느 부동산 회사가 올린 매물 정보를 따로 저장한 거겠죠. 부동산 업자들은 보통 매물을 광각 렌즈 카메라로 촬영하니까요. 나미는 화면과 마스터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 사람이 하와이의 별장을 갖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럼? 진짜 별장이 있다면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겠죠. 부자인 척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하와이에 별장이 있다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저 남성분은 지난주에 처음 저희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주문은 블루 하와이 한 잔만 하셨고요. 다 마신 뒤 바로 일어나셨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성분과 함께 찾아와 블루 하와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행동을 유심하게 관찰했더니 역시 예상대로더군요. 그게 뭔가요? 마스터는 카운터에 칵테일 잔을 내려놓고 물을 부은 뒤 얇은 빨대를 꽂았다. 그분이 스터링스로 얘기를 했죠. 목적은 잡다한 지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빨대를 건드리며 손님 칵테일에 뭔가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하얀 가루를 넣는 게 보이더군요. 마스터는 칵테일 잔을 빨대로 적기 시작했다. 그걸 섞으면 투명한 액체는 이렇게 되죠. 잔에 든 액체를 보고 나미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물은 점점 선명한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블루 하와이의 빛깔과 흡사했다. 그 뭔가란 바로 약입니다. 마스터는 다시 카운터에서 나와 화장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안이 보이게 문을 열었다. 그 약을 모르고 먹었다간 이렇게 되죠. 나미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스터의 어깨 너머로 화장실을 들여다봤다. 기요카와가 변기를 껴안은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아, 혹시 수면제... 마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열한 남자들이 성범죄에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요즘 수면 유도제는 물에 녹으면 파랗게 변색되도록 개량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파란 빛깔을 띤 음료라면 섞어도 알아채기가 어렵죠. 블루 하와이는 그런 음료의 대표격이고요. 지난주에 이곳을 찾은 건 아마 사전 답사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빛깔의 블루 하와이가 나오면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계획... 그럼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려던 건가요? 그렇겠죠. 그 목적은 대충 짐작이 가고요. 마스터는 기요카와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미간에 인상을 썼다.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질이 나쁜 인간이군요. 여성분께 보일 수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네요. 사진요? 이건 그나마 낫네요. 마스터가 화면을 나미에게 보였다. 나미는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다. 나신으로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아마 잠든 것이겠지. 이 상태로 촬영을 허가하는 여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무단으로 찍었겠죠. 게다가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수면제를 먹고 쓰러졌을 공산이 크고요. 최악이네요. 나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골아떨어진 기요카와를 노려봤다. 수면제를 먹여 쓰러뜨린 뒤에는 대체 어떡할 작정이었을까? 근처 호텔 같은 데 데려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은 당연히 나체 사진만 찍고 끝내진 않았을 것이다. 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나미는 마스터를 바라봤다. 그 약을 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먹인 거죠? 제가 아니라? 마스터는 살짝 두 손을 펼쳤다. 간단합니다. 제가 잔을 바꿔치기 했거든요.
바꿔치기 하셨다고요? 기억을 되짚자 금세 짐작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군요. 우리한테 메뉴를 보여줬을 때요. 분명 순간적으로 잔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다른 곳이면 몰라도 제 가게에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나저나 나미는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기요카와를 보며 말했다. 아주 강력한 약이었나 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마스터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아래에서 병을 꺼냈다. 잔을 바꾸면서 이걸 살짝 탔죠. 나미는 병에 붙은 라벨을 보고 나지막이 외쳤다. 데킬라. 손 봐줄 거면 철저하게 해야죠. 웃음 짓는 마스터의 눈에 불온한 빛이 감돌았다. 굉장하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를 면했어요. 그분의 속셈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넌지시 경고했는데 알아채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아마 칵테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셨던 거겠죠. 경고요? 그 칵테일입니다. 마스터는 나미 앞에 놓인 잔을 가리켰다. 드립밴드의 오리지널 칵테일이 아니라 정석입니다. 이름은 비트윈 더 시트, 침대 속으로라는 뜻이죠. 그 경고를 알아챘다면 비열한 수작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돌아가 지금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을 텐데요. 나미는 마스터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대체 정체가 뭐지? 손님도 다 드시면 그만 가보십시오. 도쿄도에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마감해야겠군요.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행분께 받을 테니까요. 그럼 편안한 밤을. 다음에는 멋진 남성과 함께 찾아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스터는 손가락을 탁 튕기더니 다른 쪽 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나미가 고개를 돌리자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다.